네,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를 이겨내는 평화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제는 참 지겹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있죠.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공존을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끝나는가 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기를 반복하니까요. 작년 초쯤이었나요? 우리 2주만 더 참읍시다 했었는데 그 후로 몇 주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들 무뎌지기도 혹은 지쳐서 분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치사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 혹자는 그저 독감 같은 바이러스일 뿐이다 이렇게도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통계를 보니까요, 2차 대전 이후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류가 사망한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2차 대전 중에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평화를 계속해서 위협해왔고 또 여전히 그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해결책은 백신이겠죠. 요즘 제 주위에도 백신 맞는 사람, 이미 맞은 사람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20, 30대도 많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파란 쪽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도 맞았습니다. 이제 식당 가서 QR코드 딱 찍으면 백신 접종자라고 알려주는데요, 뭔지 모를 안도감이 생깁니다. 단지 그것만으로요. 근데 이 백신이 또 다른 평화에 위협을 낳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백신 민족주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전파가 되는데 백신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국가, 특히 돈 많은 국가들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죠. 미국에서 개발한 모더나 백신은 미국에서 마구 사들이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쓰였죠. 그래서인지 이미 미국 국민의 65% 가까이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유럽에는 80% 이상 접종을 완료한 국가들이 있죠. 근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국가들을 보면요, 백신의 접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백신 확보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을 펼치니까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해서 8배나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네, 이러한 백신 민족주의는 국가 이기주의에까지 이어집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서 국가 간 경쟁까지 해야 되는 사태에 접어드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죠. 21세기에 인종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시아계 사람들한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어느 국가의 잘못인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로 국제적인 대립을 펼치기도 합니다. 지난번 UN 총회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사태 해결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만 했답니다. 해결책을 논의할 게 아니라 그저 떠넘기기 식으로 대립만 펼쳤다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것 같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UN 총회에서마저 국가 이기주의가 드러나는 이 사태가 어쩌면 진정한 평화의 위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진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죠. 최근에는 글로벌 인기 드라마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하니까 못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화제성만큼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줄거리 혹시 아시나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상금을 놓고 게임이 펼쳐집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뜯기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 주인공 이정재도 게임에 참가하죠. 참가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 다양한 이유로 생계가 힘들어진 456명의 참가자가 등장하는데요, 상금은 무려 456억, 각자 나눠 가져도 1억씩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액수죠. 근데 말이죠, 우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경쟁에서 나머지 455명을 탈락시키고 홀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패배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게임에서 탈락하는 순간 바로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구조이죠. 내가 살려면 남을 탈락시켜야 하는, 나머지가 다 죽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잔혹한 시스템입니다.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편을 나누어 끼리끼리 뭉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유리한 고지에 서서 협박을 일삼기도 하고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지만 본능에 굴복하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하는 시스템 속에서 끔찍함과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참가자들과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상금을 목표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시스템 속에 사회적 약자들을 몰아넣었는지 그들은 점점 게임의 취약함을 파헤치려는 자와 그런 건 상관없이 상금을 차지하겠다라는 무리로 나뉘게 되죠. 마지막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이전과 다른 룰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를 누군가 한 사람이 정할 수 있다는 것. 과연 살아남아 승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의 선택에 의해서 게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엄청난 위기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죽음만큼이나 끔찍하고 힘든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게임의 상금이겠죠. 그러나 그것의 대가는 경쟁자, 즉 다른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놓인 현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 역시 백신이겠죠. 그리고 그 백신의 확보를 위해서 가진 자들은 가격을 올려가면서 확보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게임은 단 한 명의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위기는 어떨까? 과연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까? 이런 고민을 말이죠. 아니 어쩌면 저 오징어 게임 속에서조차도 공존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456억을 모두를 위해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리고 전 그 해결책을 싱크탱크 2022 출범대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참부모님께서는 싱크탱크 2022 출범식을 개최하셨는데요. 전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는 장으로서 말이죠. 희망전진대회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미국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님이 나와서 연설을 펼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더욱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게 됐죠. 노엘 존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존경하는 미국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죠. 로마 가톨릭의 대주교도 등장하고요.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정치, 종교를 막론하고 대규모 인사들이 등장하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백신을 더 많은 나라에게, 특히 가장 어려운 나라에게 전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한 영국의 사라 길버트 교수가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신 연구팀의 목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백신이 보급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다양한 국가 지도자들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이런 나라 들어보셨나요? 동티모르, 수단,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 말리 들어보셨습니까? 키리바시라라는 나라는 해수면이 상승하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입니다. 그들에게 참부모님은 마이크를 쥐어주십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똑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모두가 주목할 만한 권력 있고 명망 높은 인사들에게만 발언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서밋 자리를 만들어 놓고 경제력이 약해서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위기에 빠졌음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마이크를 주어주십니다. 그들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으로 고소합니다. 그런 기회를 열어준 희망전진대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을 미루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나라 살리기, 나 먼저 살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 네, 그것을 말뿐이 아닌 실제로 보여주신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진심으로 평화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노력은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2022 출범대회의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는 남북통일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과 북의 통일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출범대회 이후에 9월에 펼쳐진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 대회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나와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자리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도 잊지 않으려는 참부모님의 노력은요, 전 세계 그 누구도 놓지 않으려 하시는 마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주의,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한 국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외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발생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의식과 노력은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로 인해서 더욱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카톡이나 인터넷은 멀어진 몸을 더 가깝게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잊고 있었던, 소외되어 있었을지 모르는 누군가를 내 주위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카톡 목록을 뒤져보시면서 한동안 뜸했던 누군가한테 안부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거 어떨까요? 잘 지내니? 어떻게 사니?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했다. 이렇게요. 아마 뜬금없이 연락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다 함께 이겨낼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